7월 31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의 큰 폭의 상승에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하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난주 발표했던 비농업 부분 일자리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급감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 이번 금리는 마지막이다. 네, 이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이번 금리가 마지막 인상으로 이제 5.25에서 5.5% 금리를 올해까지 혹은 내년 1분기까지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금리를 아마 피벗 정책 전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많이 녹아내려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대단한 점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랑 돈을 대주고 있고 특히 여기에 중국에 대한 견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많은 교육격이었던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를 가져간다는 것은 여전히 강한 미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을 확실히 조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더욱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에 관련된 뭐 이제 사모펀트라든가 벤처 캐피탈이 너희 중국에 투자할 거면은 너희 우리한테 허가받고 해. 이 정도로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점이 중국 같은 경우는 뭘 또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자재 수출 안 해. 이렇게 아니 원자재 가격 올려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원자재에 대한 또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최대 수출 교육국 원투가 미국이랑 중국입니다. 수출 수입 둘 다 미국이랑 중국인데 이 둘이 싸우니까 피곤해요. 피곤하고 원자재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치고받으면은 미국에도 팔아야 되고 중국에도 팔아야 되고, 원자재는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중국에서 또 가격 올리고 이래 버리니까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상사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물류 관련 테마주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광산이라든가 뭐 수입처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 더욱더 그 관련 테마주들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기 전까지.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다음 선거에서 이겨서 재선을 하든 둘 다 중국에는 적대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최소 5년은 더 간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5년 더 가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지난주 뉴욕 증시는 굉장히 많은 상승 흐름이 나고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뭐 AMD라든가 그리고 인텔이라든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바닥 구간에서의 반발 매수 심리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경제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가죠. 우리나라는 유가도 99%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유가가 좀 80불 넘어가면은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70불에서 80불 사이에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유가는. 근데 80불을 스물스물 오르고 있다는 점, 지금 이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브렌트유라든가 WTI유가 계속적으로 90달러 이상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서 이게 경제가 좋아지는데 같이 좋아져야 됩니다. 같이 좋아져야 되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도 물건이 안 팔리다 보니까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고 원자재 수입도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말 이 고점이 없는 저성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도 시장에 녹아들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국채금리는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일본의 그 미국 국채 투자한 투자들이 일본으로 좀 많이 몰려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거의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쪽으로 국채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미국이 뭐 대만이라든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계속적으로 수출하고 있고 무기를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 늦어도 30년 안에는 아마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지전이 아니고 약간 제 3차 세계대전급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가장 많은 무기를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랑 중국이 전쟁을 하든 뭐 대만이랑 중국이 전쟁은 사실상 자동 참전이에요. 위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그 러시아에 가는 무기선을 납포했는데 여기 북한은 무기에다 글씨 쓰잖아요. 그 북한의 글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럽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을 사야 되나요?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는 네, 꾸준히 모아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주말 동안에 많이 없었고, 사실 큰 이슈는 하나밖에 없었죠. 예, 초전도체 이슈입니다. 초전도체 이슈고, 지금 거의 어느 쪽에서는 이거 된다, 어느 쪽에서는 좀 검증 더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아마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연구진이 조만간 추가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어떤 식의 이슈가 나올 것인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58조까지 올라갔던 고객 예탁금이, 이제 고객 예탁금이 거의 뭐 올해 최대치잖아요. 고객 예탁금이 이런 이 2차 전지에 이어서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초전도체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탁금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급으로 이어나갈지, 그리고 주중간에 여러분들 민심 확인하셨겠지만은 2차전지가 꺾이기는 힘듭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유튜브 한 100개 봤거든요. 근데 에코프로에서 나쁘게 지금 말할 수도 없거니와,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나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2차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든든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 2차전지를 포함해서 가능성에, 그렇다고 58조 원이 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로 충분히 수급이 쏠릴 수 있고, 이거 제가 주간저시 때 관련된 내용들이 왜 테마에 엮이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덕도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가덕도랑 화전체육공원에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 뭐 자유구역이라고 해봤자 뭐 세금 조금 감면해주고 지원금 주는 것밖에 없는데, 일단은 가덕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공항 이슈가 있고,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이쪽 구간대에서 뭐 철도도 연결하고 뭐 지하철도, 제가 부산 사람인데 이거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사를 한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왔지만 이건 이미 많이 해먹지 않았나,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 2천지 투자하겠으면 가도도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이슈가 나와서 좋은 이슈입니다, 물론. 근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테마주들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탄력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공개 협업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대장주인데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개별적인 일정들, 이슈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연 이 58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 초전도체로 갈지 아니면은 2차전지 업종들로 추가적인 매수세가 쏠릴지, 요 정도까지만 확인하면서 저는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